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테너블이 가지고 있는 테너블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너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이고요. 그래서 잘 해왔던 회사인데 그러면 취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실 의문 오늘 같은 날 또 취약점 얘기를 하고 앉았을 거야? 예, 취약점 얘기를 하고 앉았을 거고요. 근데 그 취약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취약점을 그냥 기존처럼 우리가 먼저 나온 애를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들, 특히 AI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걸 이용해서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려고 여기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그렇게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보안에 있어서 AI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EPSS라고 하는 거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긴 뒤에 나올 거지만 어쨌든 EPSS라고 하는 것들은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들입니다. 이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이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V 취약점들, 그게 모두 다 악용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애가 누구고 그렇지 않은 애를 구분해내고 그것들을 조치하는 게 여러분들이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조치한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앞에서 그래 EPSS 알겠어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희가 얘기하는 AI라고 하는 게 그걸 어떻게 도와줄 건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AI가 해드릴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물론 요새 다 알고 계신 게 이제 생성형 AI니까 LLM 모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야 누가 취약해 어떤 위험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럼 이 시스템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와 계신 많은 업체들이 아마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확인할 건데, 어떻게 분석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AI를 통한 보안에 대한 강화. 우리는 항상 꿈을 많이 꿔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느 업체도 나가보시면 머신러닝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발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어느 수준에 이루어지면 좀 더 편해지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그것들을 다 커버하다 보안에 있어서는 아직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다 커버하면 오히려 큰일이 나니까.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생하고 서로 도와가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걸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AI. 우리가 얘기하는 A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를 한글로 흰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I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우리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처럼 판단하고 우리처럼 생각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하신 AI가 아마 대개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머신러닝은 뭘까요? 임계점을 만드는 거죠. 이게 표준이야, 이게 평균이야. 여기에서 이격되잖아? 이러면 비정상이야. 우리가 여지까지 보안에서 했던 게 이겁니다. 평균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 이게 평균에 대한 라인이야. 5% 이격됐어. 아 그럼 얘는 이상행위야.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설명을 못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날 새벽 3시에 백업 작업이 돌았어. 그날 새벽 4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얘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해 라고 알려주죠. 그 다음부터 역할이 뭐냐?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이렇게 어려운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머신러닝이 보안에 있어서 약간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죠. 그래서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멀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많이 되어 있지는 않긴 한데 딥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얘가 왜 이것들을 표준이라고 봤고 이 표준이 왜 변화되었고 이것들에서 이격되면 왜 위험한데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딥러닝에서 해드리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게 LLM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해줘. 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위험한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챗 GPT가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픈 AI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넣은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학습량을 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사실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확인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LLM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냥 말 잘 통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와 유사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은 어떻습니까? 이상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고 그 다음을 얘기를 안 해줬죠. 하지만 LLM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잘 발라내는 건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쪽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안에서 보게 되면 효용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합니다. AI를 도입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효용성과 생산성에 대한 것들을 양분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보안팀의 입장입니다. 보안팀은 뭘 하죠? 보안팀은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죠. 여기서 제가 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들, 침해 시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 때문에 예방적인 보안이라는 걸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방적 보안을 해야지만 우리의 보안 레벨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스레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협이라고 그러고요. 리스크는 우리나라에서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네이티브 스피커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레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리스크라고 하는 것, 영어 계정으로 보게 되면 둘 다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는 스레시고 하나는 리스크냐? 스레스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위협이 되죠. 그 다음에 리스크는 위험이 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강도가 나에게 다가와서 목에 칼을 댔어요. 이건 위협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보안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목이 들어왔는데 어느 문제가 생길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나에게 와서 부딪힐 확률 있을까요? 거의 생각 안 하시고 사시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됐을까요? 거기에 만약에 방호벽이 있었다면,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뭔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죠. 이게 위험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역할은 공격이 실제로 위협을 막는 거고요. 이쪽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항상 잘 조화를 맺어서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보안을 하고 있는 많은 곳에선 당연히 저쪽을 보죠. 야, 칼이 들어왔는데 내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당연합니다. 칼을 막는 것들은 당연한데 그 전에 칼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아까 보셨던 테너블에서 얘기하는 익스포저 AI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전체 영역을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에 대한 위험 노출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줄 거냐라고 하게 되면 취약점 중에서 얘는 진짜 위험해요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EPSS 얘를 보여드릴 겁니다. 얘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뭘 해드릴 거냐라고 하게 되면 대화 나누게 해드리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격을 위협을 위험해요라고 위협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얘는 위험할 수 있어요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럼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 위험을 찾아볼 겁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어라고 하는 걸 먼저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험은 어떤 거예요? 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아, 이 위험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액션이라는 건 뭘까요? 조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조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완화가 되고 조치가 되고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라는 걸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밑단에 있었던 거 머신러닝, 제가 아까 머신러닝을 좋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머신러닝이 필요한 영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생성형 AI가 가야 되는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EPSS, Exploit Prediction Scoring System. 잘 쓰지 않는 영어를 쓸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섭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번째가 이게 나와 있는 게 FIRST라고 하는 포럼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악용될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안입니다. 뭘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CV라고 하는 취약점이 나왔어요. 얘가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하필이면 그게 내가 될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예측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안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공격이다가 아니라 얘가 공격일 수 있겠는데 그럼 조치해야지 라는 것들. 근데 그걸 무시하면 큰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얘가 해드리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30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점에 대한 걸 관리한다라고 할 때는 한번 EPSS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두시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그래프로 그려온 겁니다. 실제로 그럼 왜 EPSS가 필요한데? 취약점이라는 거는 누가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통계학적 방법, 아까 얘기했던 머신러닝의 기법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뭘 따라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익스플로이 코드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V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약 25만 개 정도의 CVE 코드가 있습니다. CV가 등록되어 있는 취약점의 개수가 한 25만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익스플로이 코드가 있는 애들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약 한 15,000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3,000 몇 개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000개만 실제로 익스플로이 코드가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공격자 입장, 얘는 사실은 익스플로이 코드라는 건 공격자 입장이잖아요.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시스템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것들은 계속적으로 6% 쪽에 취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것들은 취약점의 개수를 봤더니 6% 라인에 계속적으로 취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년 익스플로이 가능한 코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래로 보시게 되면 약간씩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비슷한 수의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더라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발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공격이 딱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걔들이 한번 시기를 봤습니다. 단지 8%의 취약점만이 얘 취약해요라고 CV에서 발표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4개월 동안 거의 활동을 4개월 이전에 활동이 있거나 이후에 활동이 있는 애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저 8%의 CV를 먼저 조치하시는 거죠. 모든 CV 만약에 우리가 했어요. 지금 점검하셨는데 로그4j 취약점이 우리한테 많이 나왔어요. 물론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걔들은 지금은 그렇게 공격자들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쓸까요? 공격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패치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해봐야 건질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10개를 던졌는데 1개를 가져오는 거랑 10개를 던졌는데 8개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어느 걸 쓰시겠습니까? 공격자라고 하면 당연히 8개를 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먼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 등급이 있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취약점에는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CVSS 스코어로 다 하이를 때려버립니다. 크리티컬, 이거는 며칠 내에 조치해야 돼.
하이 이건 14일 내에 조치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처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분석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익스플로잇이 되고 있는 취약점을 이렇게 나눠서 본 겁니다. 실제로 익스플로잇이 발생하고 있는 취약점들을 하나 이렇게 군을 5-군데의 군을 나누고요.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애, 중간 애, 덜 발생하는 애 이런 것들을 나눠 놓고 한번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애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나오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1년 내에 봤더니 주로 특정한 달에 조금 쓰이긴 하는데 많이 쓰이진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를 봤더니 지속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를 보면은 특정한 시점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보이긴 하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쓰이고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것들은 요 부분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일까요? 요 뒤쪽부터는 아마도 패치가 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요 시점에 많이 발생하는 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는 올타임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변종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변종이 나오면 그 다른 그 취약점을 커버하고 같은 취약점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죠. 로그4j가 나올 때 계속 CV 숫자가 늘어났던 이유가 변종이 나오면 또 다른 공격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증가하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뭘 우리는 조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얘를 조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항상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취약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먼저 나온 것들을 먼저 조치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애가 더 위험한가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보실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들을 EPSS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시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에 대한 우선순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펄스 포지티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부분까지 커버리지가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EPSS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위험도를 계산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막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CVS에서 크리티컬한 것, 그 다음에 EPS에서 크리티컬한 것,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어느 것들을 먼저 조치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참조하셔야 되죠. 무조건 CVSS 스코어 10이라고 해서 조치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업의 광고가 잠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드려야죠. 어떻게 분석할 건데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 VPR 코드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VPR 코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취약점의 어느 거야 50개를 뽑아줘라고 하게 되면 50개를 뽑아주게 되고요. 그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CVS 스코어는 모두 다 10입니다. 가장 높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VPR 스코어도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인증이죠. 테너블도 그리고 CVS를 다루는 NIST도 모두 다 쟤는 취약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걸 보십시오. EPSS 스코어 위에 두 개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는 낮습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에 두 개를 먼저 조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거보다는 위에 걸 먼저 조치하는 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절대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치하고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얘가 먼저 탐지됐으니까 먼저 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얘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되고요.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취약점을 조치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을 쉽게 합니다. 취약점 조치하세요 라고 하지만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시스템에 영향이 있어? 없어? 라는 걸 평가하시고 테스트 시스템에서 돌려보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셔야 돼요. 실망에다가. 그러려면 위험한 애를 먼저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취약점이 나오고 났다라고 하게 되면 8%의 취약점은
일주일 내에 나올 거고 그게 하필이면 나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지만 그거를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시고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앞에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거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니네 해주는데 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는 이론적인 것들은 없고요. 그냥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할 거냐라고 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서치에 대한 것들. 어떤 자산이 위험한데 그 다음에 얘가 왜 위험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는 서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찾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림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산에 대한 것들을 목록화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전체 자산에 대한 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자산, 어셋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 제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하드웨어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인적 자원,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취약점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드웨어를 생각하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빼먹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산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사용자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서만 나쁜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도 나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를 할 수 있겠죠. 서치를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멀티팩터 인증을 안 하고 있는 사용자,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사용자는 앞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그냥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됐다라고 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이라는 것들을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갑자기 누군가 나를 침해해서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여기는 지금 LLM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그 텍스트 형태로 얘가 어떤 자산이 400보다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애를 보여줘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얘가 이해하고 저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AES 400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 결과를 뿌려주고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찾고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전체 위험에 대한 자산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묻고 확인하고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저게 묻고 관리하고 확인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일단은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상세한 내역들을 다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죠. 왜 위험한데 얘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확인하는 게 그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가 조금 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머신러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볼 거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아니면 그 공격 형태, 그 위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분석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어떤 공격 경로가 존재해? 그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그 확인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에게 물어보겠죠. 설명해줘. 얘가 왜 위험한지 나에게 설명해줘 라고 하게 되면 얘가 그 결과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너블에서는 지금 AI를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공격 경로거든요. 공격 가능 경로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가능 성에 대한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험이라는 것도 다 가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격 가능 경로입니다. 어택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 가능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얘가 여기에 나와 있는 CVE 코드로 공격이 가능해요. 저기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라고 하면 얘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NTDS 내에 이런 같은 그 계정을 공유하는 애가 있네요. 그러고 나면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애까지 접속이 가능해요.
근데 에드워드 로빈슨은 뭐냐라고 했더니 저기에 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크라운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핵심 관계자거나 아니면은 얘를 분석할 수 그 중요한 임직원이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야, 얘가 어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이 어태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비슷한데 이 시스템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요. 도메인 컨트롤러 내에는 계정이 소유가 같이 되고 있는 계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권한까지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권한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겠죠. AI 어시스턴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AI에 대한 부분들은 뭐야? 라고 하는 것들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자산은 도대체 어떤 자산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요 윈도우즈 11 프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도메인에 묶여져 있는 애예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취약점들을 얘는 가지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얘는 이런 CV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 야 힘들어 한국말로 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 취약점은 실제로 이러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겠죠. 세 번째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기서 영어로 물어봤지만 앞에서 한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점은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는 위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조치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겠죠.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 조치 방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조치 방안을 알려주겠죠. 하지만 일단 그거 이제 다른 장표에 있으니까 그건 다른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액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취약점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분석할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표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취약점을 아까 되게 크리티컬이 일주일 하이가 14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지켜지고 있어? 진짜 중요한 취약점들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분석하실 수 있도록 돼야지만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AI의 위험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들, 그 중에서 저희가 테너블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의 표면이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자산이라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격 표면입니다. 모든 자산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드웨어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두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I 하면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뭔가 줘야죠. 우리가 먼저 먹여줘야죠. 걔에게. 첫 번째는 우리의 공격 표면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방어할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분석해야죠. 단순히 CV뿐만 아니라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반드시 자산에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확인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취약점 하나를 끄집어내서 없애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위험 중에서 어느 부분을 조치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앞에서 계속 빨간불이 반짝반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